분노스러운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검찰 그 출두 생방송을 잠시 여러분과 한 5분 동안 봤습니다. 근데 왜 저 안에 막 이재명 대표한테 욕하는 사람이 들어가 극우 있지? 유튜버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예. 그 기자회견하는데 거기서 막 욕을 한다고? 기자회견 앞에 있는데 앞에서 떠들던 걔, 라이브로 떠들던 걔는 그럼 극우 유튜버 아니에요? 검찰이 저기다 집어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집어넣어준 거지. 자, 스피커 위치를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가 약속돼 있는 그 장소 앞에 예전에 이제 하고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오늘은 안 하고 통과를 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스피커가 계속 이재명 구독으로 치고 있죠. 구독으로 들렸다. 구독으로 들립니다. 이재명 TV 구독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 들으면 들었는데 들을만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네. 분은 아시겠지만 구독. 저거 라이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 톤이나 발성이 라이브가 아니라 녹음된 걸 녹음된 틀어놓는구나. 음성 파일 트는 느낌의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작은 성의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녹음해서 틀기만 그리고 하고. 오늘 보면은 요 MBC 지금 라이브 건데 우리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가둬놨죠? 여기 쭉 사람이 많아요. 여기 뒤에가 이제 저쪽인데 한 50명 되겠네요, 쟤들 추산으로. 여기는 스피커만 왔어. 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스피커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계속 저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사람이 없으니까 똑같이 녹음된 목소리로 반복된 음성 파일을 내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사실 저런 거는 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 없이 저렇게 스피커만 배치를 해놔가지고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위와 집회의 자유하고는 좀 어긋난 거잖아요. 저거는 일방적인 소음 공해잖아요. 저런 식으로 그 허가 없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계란이 왔어요, 계란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저 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저거 저는 법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예 스피커 쓰지 말기로 해, 그럼 아예. 육성으로 하기로 해, 그러면. 어찌됐거나, 정말 우울한 검찰 출석 장면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나 저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는가가 보여져요. 일단 입구에서 통과해가지고 지지자한테 손만 흔들고 들어간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 섰는데, 그거 유튜버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대놓고 욕하는데 경찰 저지 안 했고요. 그건 모욕죄 아니에요? 당연히 모욕죄지. 모욕죄죠. 당연히 저거 모욕죄. 아씨, 우린 그냥 쓰레기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걸렸어. 근데 우리보다 더한 얘기를 하는구만. 근데 왜 모욕죄를 안 그러니까 걸어? 우리는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됐어. 쓰레기라고 깐죽거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욕죄는 있으나 깐죽죄는 없기 때문에 깐족깐족 됐어야 됐어? 앞으로 계속 우리는 깐족깐족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마만큼 불리한 포지션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기자가 질문 진짜 나는 검사인 줄 알았네. 씨. 네. 대장동 부분 여기가 대장동 부분 대표님 허가 없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또 공중파에서 실어갖고 내보낸다는 거죠. 정말 개양아치 같은 검찰이다라고 봐집니다. 자, 오늘은 백현동 관련한 걸로 간대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백현동 관련해서 도대체 백현동이 뭐냐?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백현동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러다 이게 더 크대. 성남시의 모든 동네를 다 온 국민이 알겠네. 다음은 정자동이야. 나 얘기하려고 해. 우리가 그 동네를 왜 알아야 되냐고. 이게 백현동을 지금 비리로 잡는 게 뭐냐면 백현동에 그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공인 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수를 해갖고 이걸 갖다가 아파트를 지어갖고 판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들이 100% 임대 사업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그 10%로 줄였어요. 그리고 거기가 자연 녹지 상태에서 연구소 부지니까 뭐 국가 부지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공공부지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자연 녹지 상태에서 준주거지로 전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3천억 정도 개발 이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다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준 거라는 거지. 그 대가로 뭐 70억 원 뒷돈 받기로 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게 3천억 원을 하면서 70억 원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 배우에 남욱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욱 변호사가 자기 낀 줄 알았으면 절대 허가 안 나왔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허가를 내도록 한 사람이 성남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국토부가 혁신도시 특별법 43조 6항이라고 국토부 자체에서 지자체 도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권리를 근거로 해갖고 여기 있는 땅을 준주거지로 바꿔줘라 라고 1년 동안 공문을 무려 24차례를 보냈다고 합니다. 1년에 24차례면은 2주에 2주에 한 보낸 번씩 거죠. 보낸 거네요. 네. 예. 똑같은 내용을 2주에 한 번씩을 보낸 거예요. 근거 법을 들이대면서. 그래서 검찰은 지금 김인섭이라고 이 옛날에 성남시장 떨어졌을 때 이 선대본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하우징 대표인데 이 사람을 영입해갖고 이 사람이 로비를 해서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이러한 특혜를 줬다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유동규가 나온 거지, 김인섭이라고. 아이고, 머리야. 근데 문제는 얘가 성남시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거야. 헐.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이재명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는 거지. 헐. 그러면 이 허가 과정에 연결된 공무원이라든지 그 공무원한테 수뢰를 했다든지라는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검찰에. 네. 없어. 얘 말만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진짜로 내가 이재명 시장이랑 들쳐갖고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검찰은 이 허가가 나와서 3천억이 생겼다. 이 자체가 특혜다. 라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이걸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다 특혜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 문희정 아버지가 무슨 뭐 납품을 하시는데 우연히 성남시에다가 납품 신청을 했다 받아서서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아서 됐어. 하지만 특혜인 거지. 됐다는 자체가. 그게 무슨 알고 봤더니 그 소리예요? 됐다는 사실도 없어. 왜?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 계셔. 그러니까. 헐. 요런 거랑 똑같은 형태의 조작질을 지금 무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추가로 경자동 관광호텔 관련한 특혜 비리를 또 검찰이 시비를 건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하겠다는 아유, 거예요. 이러다가 성남시 모든 동네를 그거야. 예. 정자동이 이 당시에 시유지로서 빈 땅이었어요. 천변부지가 다 빈 상태로 있었는데 이걸 트리플 바이 힐튼이 개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연구 영역을 줬어요. 여기로 뭘로 개발하면 좋을까? 이 빈 땅을. 워낙 정자동 그쪽에 다 땅들이 비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호텔 숙박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나중에 트리플 바이 힐튼이 들어왔어. 근데 트리플 바이 힐튼에 그때 연구했던 사람들 일부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리플 바이 힐튼을 주기 위해서 연구 용역 결과를 그렇게 냈고 그래서 이 힐튼이 거기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호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건데 항상 안 돼요. 망했어. 지금 휘청휘청해. 정자동에 물론 그게 생기고 나서 상가도 생기고 모텔도 많이 살리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참 말하자면 대실의 어떤 성지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대형 호텔이 거기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장사가 더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아무런 이유 없어. 그냥 호텔 허가를 줬고 그 호텔을 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는 시공사에 연구했던 쪽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특혜야. 걔네들의 로비야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용희님께서 이런 식이면 무난한 문재인 대통령 딸이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이라서 송 작가님이 송 작가 TV에 꽂아줬다 이거네. 그렇지.
대통령 낙하산인 거지, 문화나는. 야, 정말 좋겠다. 그런 식으로 뭐라고요? 박근혜 낙하산이기도 해. 어? 박근혜랑 같은 대학 나와서 내가 또 꽂아준 거거든. 아, 저는 모르는데 저한테 이렇게 줄이 그럼. 달려 있군요. 이상하네요. 심지어는 CNN 낙하산이기도 해. 제가요? CNN 특파원 경력으로 해서 한 거고, 아이고야. 원희룡 낙하산이기도 해. 제가 원희룡이요? 제주 감귤아가씨 출신이라냐. 그럼 나중에 퇴직금 얼마 주실 거예요? 50억 줘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제가 한 1200억 정도 네.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다 줘야지. 그러면 일단 저를 원희룡을 소개시켜 주세요. 제 낙하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원희룡 씨한테 제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 감귤아가씨 조직위원회에다 부탁하시고 아니, 여러분, 저 감귤 아가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CNN 아니에요. 감귤을 여러분, 많이 네. 먹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귤을 네.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뭐 감귤아가씨 특혜로 해서 CNN 특파원이 됐다? 전혀 사실은 무근이거든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증거도 없이 언론에다 막 뿌려요. 단독이라고 난리야.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이 식품연구원 부지를 바꾸라고 한 거는 국토부 공문 24번이 와가지고 할 수 없어서 현장에 있는 담당 직원이 바꿔준 건데 이걸 갖다가 3천억 특혜를 주게 되는 그거고 도대체 이놈의 70억은 어디서 나온 돈인지 누구한테 전달한 돈인지 누가 받았다는 돈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정진상 씨가 그냥 저기라서 측근이라서 정진상이 받기로 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추측만 한다는 거지. 이게 대장동으로 쓸 뇌물이 어느 순간 백현동 뇌물이 돼버린 건데 대장동하고 백현동 이쪽은 사업자가 다르고 남욱이 단독으로 헤쳐먹은 사업이에요. 남욱이 이거 터지면 1000억 이상 지금 이걸로 쇼 붙인 거 날라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김만배는 어제 정말 그 위대한 그분 박영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백현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대장동은 이제 사법적으로 뭘 처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쪽에다 올인을 해갖고 이제 남욱을 조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욱과 김인섭이 그동안 김만배와, 유동규가 해왔던 바톤 터치를 해갖고 또 요걸로 몇 달을 몰고 갈지 모르는 거죠. 나 이렇게 된 이상 일단 난 남욱이 위례 신도시에서 얻은 그 1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소문에 의하면 1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그 이득까지 난 다 환수하고 싶네. 일단 환수해야지. 난 다 뺏고 싶네. 그건 내 그리고 돈이니까. 그 미국에 가 있는 와이프와 아이들 한국으로 다 소환해야죠. 왜냐면 와이프도 거기에 공조했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문이. 근데 그 와이프가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라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럼. 예. 오히려 이쪽이 털게 되면 쏠쏠하게 나올 거 많아요. 어차피 검찰은 이제 대장동에 있는 수사 인력을 다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수가 빨리 빼! 자칫 더하면 이제 나까지 꼬리 자르기로 안 잘라지니까 빨리 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수사 인력을 대폭 줄이고 이쪽에다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온 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전용하고 정자동 호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북한이죠. 북한의 쌍방울. 야, 오늘 단독 기사 나왔는데 뭐 나왔는지 아세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전제로 1조 원대 투자를 약속했다. 아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열렬한 어떤 후원자인지 모르겠고 그걸 북한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협의를 1억 달러,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의 공작원, 보위부 공작원인 이호남이라는 사람을 2019년 7월에 만났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공작원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저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김성태가 대통령이 되면 대량으로 투자를 하겠다.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네 자회사 필름 만드는 자회사가 북한 히토류 개발을 한대요. 북한에 히토류가 2억 원어치가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1,000억 내고 개발을 하겠다는 거야. 심지어 철도건설하는 광림이라고 하는 또 조그마한 이게 철도 설비업체인데 여기가 북한에 있는 철도를 짓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사업을 다 주는데 북한이 1억 달러 1,000억 원 받고 이 사업을 주기로 했대. 야 이씨 그 돈 갖고 주면 내가 땡빛 내 갖고 가서 그 사업 하겠다. 아니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는 아유 머리. 2017년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미리 1999년에 그럴 줄 알고 내가 아나운서가 됐지. 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응원하기 위해서. 아나운서가 된 거지. 1999년에. 웃기죠? 그래서 더 정말. 웃긴 건 뭔 줄 알아? 그래서 이런 그 7월 달에 만나갖고 그런 부지사하고 북한 측하고 합의가 뭔 합의야 이씨.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북한 뭐 보위부 공작원 이런 사람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저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북한을 방북할 때 방북 경비와 기자회견 경비로 11월 달에 무려 800만 달러를 줬다는 거야. 북한에서 조사해야지. 그럼 북한을 조사해. 북한- 근데 이호남까지 나왔거든? 리호남하고 800만 달러 관련된 영수증하고 저는요. 1억 달러짜리 사업 이거 압수수색 해야 돼. 자, 아니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표하면은 저거 보라고. 북한이 저 편들기 위해서 저런 얘기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열어줘. 그 다음은 들어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나오든 또는 38선에 막혀서 못 나오든 거기서 노동교화형을 받든 우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는 걸 허락해줘. 그리고 김성태 입장에서도 북한을 고발을 해야 돼요. 왜냐면 돈을 800만 달러나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해줘. 아무것도 안 했거든. 후보 경선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아무것도 안 도와줬거든. 이거 사실상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판례기 뜯긴 거야. 800만 달러 반환 소송을 하든가 아니면 사기죄로 고발을 하란 말이야, 보위부를. 아니 난 딴 걸 떠나서 북한 이 정도 되면 검찰 압수수색하게 검찰 받아라. 받고 나서 니들이 무슨 짓을 하건 우린 신경 안 쓰겠다. 그래서 특별검사로 태영호를 지정을 해갖고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해오라 그래. 지금 최고위원 되잖아, 전무금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올 수 있을까? 가려고나 할까? 예. 일단 억지로 태우고 보내자고요. 예, 보내는 건 보내자고요. 예. 골 때리네, 골 때리네, 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만 허황돼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아니 조작들이 더 이게 허황돼요. 신문 기사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나오는 신문 아까 얘기했던 백형동 그다음에 저기 정자동 관광호텔 그리고 이 북한 이게 오늘 나온 단독 신문 기사라고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말던 가족 신문도 이렇게 허황된 거는 안 썼다고. 그러니까 이걸 쓰는 기자들은 정말 내가 기레기구나 하면서 쓰는 건지. 그것도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의무감으로 그냥 사람인 불러주니까 이상, 쓰는 거야. 사람인 이상 괴로워서 못 쓸 거고요. 생각이란 안 얘들은 하고. 검사와 본인이 동일시. 근데 이걸 우리가 말하면 허황되잖아. 카톡이나 검찰이 말하거나 카톡은 뭐야? 가뜩이나 검찰이 말해도 허황돼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신뢰가 확 생기는 거지. 보는 사람들한테. 보는 사람들 아니죠. 이 얘기 같은 얘기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우리는 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이게 그렇죠. 이게 이거 무슨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월월 개똥 같은 소리야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짝 뒤집힌 게 그거예요. 아니 대북 제재를 엄하게 하고 있는 엄중하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현찰을 800이나 북한한테 줬다고? 그것도 통일부하고 통일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고 정부가 승인하는 상황에서 그걸 좋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내비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송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찰로 줬을 거라잖아. 그럼 800만 불을 현금을 들고 나간 거네, 그럼 김성태는? 외환관리법 위반인데? 위반인데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그 소소한 죄에 대해서는 묻질 않아요, 도대체. 도대체 그 자금은 어디서 났나고. 지금 이 얘기를 뿌린 거는 김성태가 당시에 북한이랑 뭐 사업 진행한다 그래갖고 주가 조작 해쳐먹을 때
그때 뿌린 거고 그걸로 갖고 확 올라갔다가 코로나로 북한 잠겼죠. 그래서 쌍방울 주가 거지되니까 그거 갖고 뭐 했어 나중에 쌍용 인수한다 그래갖고 또 한 번 사기쳤잖아. 계속 그런 식으로 얘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사업 계획을 던져가지고 주가 조작질을 했던 놈이에요. 근데 이 회사에 이사로 들어가 있는 놈들 전부가 검찰 출신이라고. 즉, 지 회사에 들어있는 이사들 믿고 대놓고 주가 조작질하고 가짜 정보 뿌리는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이 다 생산된 거거든. 이거를 팩트로 몰아갖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수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팩트로 인정하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외교 분쟁 생겨요. 뭐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걸 만일에 지금 검찰이 그리는 그림대로 가게 되면 미국이 대놓고 야 니들이 그랬단 말이야? 야 일단 김성태 미국으로 돌려보내봐. 우리 FBI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볼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 해외 공작은 CIA. FBI는 국내. CIA. CIA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거 조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미국에서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CIA가 빡쳤던데? 빡 돌아가지고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